저분들 되도록이면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있잖아요. 네,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시간이 좀 남을 걸릴 테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주성CMC의 윤서준 소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의 내용을 저희가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과 지금 속기록을 지금 작성할 예정이니까 질의를 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가 지명을 하면 성함을 이야기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회 PT를 오늘 진행할 예정인데 설명회 PT가 끝난 후에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 전까지는 이 PT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정숙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4년 4월 17일 금일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합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합장 김정혁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다양하게 얘기되는 주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많이 받고 조합으로도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서 설명회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능한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는 오늘 한 번만 하지 않을 거고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 설명회조차도 민원을 넣어서 안양시로 제가 또 질의를 받았는데 왜 설명회를 주중에 하느냐, 왜 설명회 안내하는 시간을 2, 3일 이내에 해서 조합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하느냐는데 이런 질의도 받았는데 지난주까지 저희 실태 점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주 동안 실태 점검하는 그 과정에 안양시가 거의 한 50여 건의 민원을 접수를 받았다고 하고 실태 점검하는 그 과정 2주 동안에도 또 안양시에서 접수가 안 되니 이 현장에 저희 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그 민원을 넣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완연한 봄이고 꽃이 피고 했지만 이 봄이 쉽게 오지 않음을 느끼듯이 저희 조합의 지금 업무가 되게 진행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2년여 지나고 있는데 조합원님들께서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조합이 나아가고 있지만 또 일부의 조합원님들은 억지 주장을 좀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이 저희 조합이니까 조합이랑 같이 식구지 않습니까? 식구들끼리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않고 안양시로 경기도로 이렇게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제가 사실 잠도 설치 지경으로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흡수할 이유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설명에도 갖게 된 배경이 그런 부분이고 오늘 조금 이따가 협력사업들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0평대 사시는 분들 현금 청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어찌됐든 약속을 하고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벗어나는 그런 상식 이하의 얘기들이 소문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조합의 전화가 한 통도 아니고 하루에 6, 7통씩 꾸준히 오는 이런 현상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조합의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상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오늘 주제 이외에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또 문의하시면 또 이런 자리를 제2의 설명회, 제3의 설명회 자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합장님의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참석자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일 설명회에 이제 참석해주신 GS건설 허석혜 부사장. 간단하게 인사 한번만. 죄송합니다. 현사. 죄송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의 안양 현대 직업사업을 맡고 있는 허석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설명회 PT를 해주실 나우동이 건축의 한철 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동이 건축의 한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설명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은 나우동이 건축에서 나우동이 건축의 한철 전문님께서 직접 화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그럼 목소리 좀 크게 할 건데요. 일단 저희 나우동이 건축이 이제 선정된 지도 이제 2년,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공사 선정도 하고 집행부 구성에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합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인허가 진행 현재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내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페이지에 쭉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시면은 이제 다 저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뭐 설문조사를 한 2019년도에 저분님들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했었고 2020년도 9월달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이게 결정고시가 2020년 9월달에 최초로 결정고시가 났죠.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용적률은 270%, 용적률 270%로 결정고시가 나서 이제 추진위원회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4월달에 저희 나우동이 건축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바로 2021년 7월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죠. 그리고 아까 소개받은 이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시공사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정이 돼서 착착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공사도 선정됐고 설계사도 있고 이제 인허가 진행하면 되겠지, 어떤 안으로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2023년도 2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또 해서 우리 이제 정비계획안은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가 한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달에 경미한 변경으로 정비계획을 변경 접수를 했고 7월 작년이죠. 안양시랑 또 협의를 막 거친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달에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가지 이제 조정사항이 있으니 다시 한번 보자 해서 5월 2일 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번 해서 결정고시가 곧 있으면 이제 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허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자, 제일 궁금하신 이제 평형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에 입각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는 30평대
하고 40평대, 50평대의 구성이 40평대 이상이 50% 정도 되는 그야말로 이제 중대형 단지죠. 고급 최고급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렇게 큰 평형대로 구성된 단지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도 여기는 되게 이제 중대형으로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조합원님들이 느끼는 분위기고 큰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었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30평대 분들이 45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비율을 보면 337세대 정도 비율을 보면 이 정도가 30평대를 선택하셨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한 56% 정도의 응답을 하셨어요. 전체 100% 조합원님들이 다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서 정확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30평대보다는 40평대 이상 큰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었다라는 걸로 참고를 했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좀 많았었던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러니까 설계사 선정할 때 그때 한번 끼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될 때 2년 후에 2022년도 4월 달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용 대안설계를 가져와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300%로 갔을 때는 이렇습니다. 297% 갔을 때는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 내용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또 나름 이제 시공사에서도 사회적인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좀 짜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30평대는 가장 수요가 많은 평형대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것도 이때 19년도에 설문조사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30평대를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제시를 했고 40평대도 400세대, 500세대 이상 지금 저저분들 수요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평형대 구성을 조정을 해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때는 300%냐 297%냐 두 개를 가지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300%와는 우리가 용적률이 아까 정비의 곳이 270% 2020년도에 갔다고 했잖아요. 270%에 10% 이상 넘어가면 용적률이 10% 이상 넘어가면 중대한 변경에서 정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협의할 사항도 많아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그러면 10% 범위가 297%, 27%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297%, 3% 차이긴 하지만 297%를 했을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원님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의견을 좀 모아보자 해서 총회에서 자 300%로 갈 거냐 3% 찾기 위해서 300%갈 거냐 좀 빨리 가기 위해서 297%로 갈 거냐에 대한 의견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00%는 부결이 됐고 297%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신속 추진하자. 3% 그거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더 돈이 아깝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297%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2월달에 정비계획 변경 접수하기 전에 저희가 도서도 만들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그 멋진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도서에 담아서 인허가를 위한 도서를 잘 꾸릴 때 요거 297%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평형 구성에 대해서는 또 잘 짚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하니까 2019년도 설문조사 때랑 비슷한 양상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30평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게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큰 평형대를 선택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모집단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응답하신 분들이 47% 정도가 이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번인데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응답을 했으니까 나머지 좀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을 잘 모를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 수가 적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참고는 할 수 있다. 47%라도 굉장히 큰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분위기는 알 수 있겠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두 번째에서 공사비, 또 평형 규모나 뭐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설문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답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또 어떤 조합원님들은 다른 조합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합 설문지 갖다 드리면 이거 내가 그냥 시청하는 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설문조사지 하나 들고 그런 걸 떠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잘못했다고 어떡하냐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죠. 설문조사 할 때는 이런 공사비나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제시를 하지는 못해요. 여건상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가 좀 있으니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그런 말씀, 30평대가 좀 적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던 부분이 있죠. 아마 조합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으로 그런 30평 적다라는 의견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하게 되면 30평대가 적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큰 평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니까. 근데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할 때는 예전에 2019년도에 했던 거 보니까 큰 평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30평대의 수요는 좀 더 있다라고 판단해서 현대산업계가 제안했던 내용 그것도 한 번 더 훑어보니까 297%를 했으니 그것도 비슷해요. 평형 구성 비슷한데 여기서 현대산업계받아서 제안한 그 평형 구성이 잘못되냐 그렇지 않죠. 30평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정비계획 이번에 접수할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했던 그 평형 구성 그거를 좋다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저번에 투표도 하셨고 그 근거 하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30평대를 오히려 좀 더 올렸습니다. 이번에 접수할 때는. 그래서 전체 30평대가 297% 안에서 638세대 정도로 기존의 30평대 조합원님들보다 더 많은 수로 지금 정비 접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서 30평대가 적다라는 의견이 나오셨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팩트니까 저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비계획 보완에서 접수하는 요 세대수의 평형 구성의 비율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했던 그 내용 구성과 그리고 현재 조합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평형 구성, 현재 그거를 참작해서 가장 적절한, 가장 인기가 많은 30평대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40평대, 50평대 분들이 억지로 막 30평대를 막 천재대로 이상 막 만들어가지고 이분들 40평대, 50평대 내 자세 가진 거를 줄여서 가라앉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조합원님들의 구성 세대수 비율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 조합원님들이 여기 선택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는 건 팔면 돼요. 일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나온 평형 구성이니 저희가 기술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데요. 이 무슨 얘기는 이거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금 제가 추진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여기 앞에 분봉까지 있겠죠? 공사 분봉.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 단계예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결정고시 났는데 시공사 선정을 했더니 조금 바뀌었어. 그러니 바뀌는 내용을 적용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정비계획 수립 단계. 여기에서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 단계.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은 용적률, 아까 297%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용적률 결정되죠.
건폐율, 그 층수, 그 높이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하고 일부 이제 공공기업 뭐 주차장 설치하는 만에 공원 설치하는 만에 하는 공공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기에 뭐 건축물이 결정되는 건 층수 정도밖에 없겠죠. 평형대 이런 거 별로 언급이 없잖아요. 세대수에 대한 건 참고는 하겠죠. 세대수 몇 세대 정도 되는구나. 전체 세대수 정도는 참고를 하겠지만 여기서 결정사항은 그 정도다라는 거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1차 주민의견조사 한번 했었어요. 그거는 요 단계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계획이 이제 5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뭘 진행을 하죠? 건축 심의 교통영향 평가하는 이제 사전 인허가라고 하는데요. 교통영향 평가, 건축 심의, 뭐 소방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인허가, 통합 심의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결정할 사항, 당연히 건축 사항이니까 건축 심의를 결정을 하겠죠. 여기에서는 주로 보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배치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경관이나 피난,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 규모나 평형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큰 가닥은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심의 때.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합 총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받고 자, 건축 심의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할까요? 라고 조합원님들한테 한번 총회를 통해서 한번 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총회를 해서 투표를 하는 거.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의견 개진하실 수 있겠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총회 부결시키고 다시 안을 좀 바꾸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형 규모나 세대수, 기타 이제 경관, 피난, 안전 이런 부분들이 건축 사전 인허가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야, 사업시행이 늦추다 라고 결정을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이제 제출을 하겠죠. 저희가 이거 건축 인허가, 허가죠. 건축 허가 접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접수해서 끝나게 되면 건축계획이 확정된다 보시면 돼요. 건축계획은 확정. 뭐가 확정되느냐? 면적. 이제 전체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이제 어느 평형으로 가는지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계획 용적률, 세대, 평형 규모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자, 그러면 야, 너 그 시기 언제 뭐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맞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총회 받기 전에 조합원님들 건축 심의하면서 한번 야 우리도 한번 의견 한번 모아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 평형대에 대한. 근데 여기서 뭐 보겠어요. 뭐 면적이 확정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분담금이나 공사비에 대한 계략적인 예측이나 이거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여기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허가하면서 안양시에서 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가 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그러니 이게 딱 끝나지 않으면 사실 건축계획이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법에서 자, 인가가 끝나고 이제 관리처분하고 조합원님들은 그냥 받을 거잖아요. 그 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님들의 평가를 해라. 이제 자산가치 평가를 해라. 분담금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종전 전후 자산평가의 기준일이라고 써 있죠. 이게 언제냐? 인가 1. 최초 사업시행 인가 1. 만약에 2025년 뭐 5월 4일 날 사업시행회가 났다. 그럼 2025년 5월 4일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평가, 그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건 이제 감평사들이 조사를 막 하겠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조사를 하면 조합원님들이 이제 30평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시세가 제가 시세는 조합원님들의 시세를 감평사들이 쫙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감평사는 아니지만 뭐 그런 조사를 딱 해서 조합원님들이 얼마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몇 평대를 선택했을 때 돈을 얼마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그게 이때 나와요. 이때. 근데 이전에는 아무리 해도 추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님 평가를 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분담금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는 거 다 추정이에요. 변경사항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조합원님들 내년에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누구도 뭐라고 장담 못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나야 조합원님들이 몇 평형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분담금을 얼마나 낼 수 있겠구나가 이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조합에서는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인데 조합원님들이 막 평형 때 막 이슈로 삼는 지금 단계는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고 또 의미도 별로 없다. 근데 저희가 결정을 봤을 때 평형부상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는 있겠죠. 언제 바꾸냐? 대부분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끝내고 내가 얼마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지 일단 한번 평가를 받고 나서 분담금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나 몇 평은 가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돈 없으니까 좀 낮출래. 나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올릴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판단을 이때 하시면 돼요. 이때. 사업시행이 끝나고 저 그냥 하기 전에 저분들 각각 개인 그 우편으로 다 보내드려요. 얼마로 평가됐습니다라고. 그때가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다라고 보내드리면 본인이 아시겠죠. 네. 우리 집이 얼마, 내가 얼마짜리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평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든다라는 것들을 고민할 시간이 이제 충분히 있다. 근데 만약에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밀리거나 아니면 계획이 좀 바뀌었거나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그때 대부분 그때 일단 선택을 하고 변경에 대한 권리처분 변경도 중간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분담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거나 사업 계획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분석을 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실 거고 그때 이주철거나 이런 기간이 또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주철거하는 기간이 이때 한번 계획안을 바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이 전에 의견들을 쭉 보고 저희 기술자들이 또 한번 또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나게 뒤집어지는 식의 변경은 하지는 않는데 평형대를 소소하게 바꿔야 된다. 30평대 부족하면 좀 더 늘려라. 뭐 40평대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작은 평형 좀 더 늘려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서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이때 이후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설계비 아까 설계비는 전체 사업비의 0.01%밖에 안 되니까 저희 설계비를 안 하고 쭉 가는 게 저희는 더 좋아요.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필요에 의해서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3년 후에 뭐 몇 평짜리 아파트가 쓴다더라 라고 하면 좀 일부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이때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이 이때 어떤 조합이든지 이때 한 번 더 고민해서 할까 말까를 한 번 또 조합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되네 안 되네 평형대가 이게 되네 안 되네 논의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업 제안을 한 내용이고 저희 설계 쪽에서도 봤을 때는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허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하면 또 못 가요. 쭉 진행을 못 하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일단은 저분들한테는 가장 이득이다. 지금 만약에 고점이다. 점점 떨어질 것 같다 집값이. 그럼 더 빨리 가야죠. 사실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일을 빨리 당겨서 최근 올해 안에 끝내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올해 안에 끝내기 조금 어렵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설명을 이 정도로 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신 나우동인 건축의 한지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들었고, 혹시 이 오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서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동천유 선생입니다.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조합의 그 내부 사항을 보면 지금 1차 설문조사가 응답률도 낮았지만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의 설문조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 여건이 우리가 지금 조합을 설립할 때 당시와 지금과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평형대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자기 경제적 능력, 그 다음에 취향,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분양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작은 평수로 하는 게 조합의 수익이 되느냐, 대형 평수로 하는 게 조합의 수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초래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지금 조합원들이 이 평형대 조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축 심의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진정성 있는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형대 조사를 자신의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904세대에서 40평대 이상이 448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지금 내놓은 거 보면 494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게 448세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조합에 지금 현재 경제적 환경으로 와서 조사를 했을 때 이 대형 평수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평수를 나중에 일반 분양하면 된다. 그건 남이 하는 얘기죠. 우리 조합원들이 볼 때는 대형 평수를 일반 분양하는 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필요하다면 대형 평수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물론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100% 정확하게 나오냐, 또 이 조사된 내용으로 법적으로 조합원한테 나중에 관리처분 때 평형대로 신청할 때 그걸 책임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서 한번 수요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가 일반 분양하는 평형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낮은 평수에서 잡기 위해서 평형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처분 이후에 변경하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디테일의 과정이고 지금 일단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안으로 심의를 받아놓고 그때 가서 조합원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선택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레이아웃을 맞춰놓고 임대 아파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26평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원하는 게 지금 34평과 대형 평수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임대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대형 평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든 15명이든 나오게 되면 26평대 건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대형 평수가 일반 분양이 많으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50평 분양대가 분양 일반 분양이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님한테는 수익이 더 낮기 때문에 분양이 낮춰집니다. 왜? 더 많이 분양을 할수록 조합원님한테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조합원 분양가는 낮고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거는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조합원님한테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전 자문을 했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지금 거의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 더 조사님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다고 해도 응답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 왜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조합장님께 한번 여쭤주세요. 조합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다음번 총회 때 서명결의사들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거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무슨 아니요, 홍보를 다른 기대해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잠시만요. 제가 점수를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안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받으실 거냐, 해주실 거냐. 그러려면 지금 더 정확한 거를 알고 싶다고 하시니 그러면 저희가 총회를 할 때 서명결에서 여기서 홍보요원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받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니요, 지금처럼 저희가 뭐 인터넷이든 뭐 개인적으로 홍보물을 보내서 여기에서 답변을 주세요. 응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총회할 때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조합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조합장님께서 대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진교육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합원님의 여론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좀 주관적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합원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조합의 의무사항입니다. 해마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논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조합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설명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에게 질문하셨던 이 내용은 현재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조합에서는 계속 설문조사를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 거고 조합원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조직이지 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내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의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또 점수 잠깐 그리고 아까 질문에 아직 답이 안 끝나서 그 나머지 질문 이 지금 방금 오고 가는 의견에 대한 네. 제가 이해를 잘못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아, 네. 조합장님께서 성함부터 좀. 네, 김영화라고 합니다. 조합장님께서 지금 방금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평형대 조사에 대한 거를 네. 꼭그 OS 요원을 쓰거나 뭐 총회에 같이 하지 않더라도 네. 수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로 그거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지금 답변에서 제가 캐치가 안 됐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충분히 설명하시죠. 지금 저희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카페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의견으로 좀 올려주시면 이 조합에서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합에서도 기간 때마다 조사를 계속 한 번 더 실시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거 할 사람 얘기하라면서요? 네. 예, 저 출동의 홍혜선인데요. 네. 지금 설명을 다 들었는데 네. 나는 지금 하신 설명이 네. 적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우리가 처음에 현상에 해줄 때 네.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환급금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우리는 그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분담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얼마를 더 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형수를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돈 낼 돈이 없을 때는 내가 40평대 사는데 네. 평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내가 평수를 정할 수 있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거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평형대를 다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줄여야 돼. 뭐 갑자기 돈이 많아서 나는 7평수에서 50평대로 올라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 대강 보면 나와야 줄이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지요.
아무것도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기 25년 상반기에 일가가 떨어진 다음에 대강 나온 다음에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조합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분양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분양금이 내가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 인가가 정확히 나와야지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은 어차피 추정이거든요.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알기로 30평형에서 30평형을 가는데 분담금이 한 2억 5천 정도 추정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선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갑자기 굉장히 높아져갖고 수익이 더 나오면 그만큼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물론 그게 적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올랐냐, 분담금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됐는지 뭐 그걸 묻는다고 하시다면 그때 추정했을 때 그게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모르지만 그때에서 지금까지 물가 상승이 반영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집당 공사비가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보통 요즘에는 한 700에서 800 정도 공사비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사비가 뭐 1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은 한 집당 30평을 가시는 분은 한 집당 거기에 곱하기 한 38평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약을 할 때는 38평 정도의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38을 하면 3,800만 원 정도 이제 분담금이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더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분담금이 좀 올라가지만 최대한 빠르게 할수록 저희가 공사비를 줄이고 글쎄. 예, 그렇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진행하는 빠르게 하고자 지금 이제 조합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될까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조금 전에 공사비가 얼마 올라갔냐면 얼마가 그거 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공사비가 개인당으로 보셨을 때 내가 집이 34평이라고 한다면 34평이면 공사비가 들어가면 한 38평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38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당 분담금 그 정도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대로 되겠습니까? 치수도 어디서 나오는 거? 그건 치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공사를 할 때 다른 현장이나 이런 걸 반영을 했을 때 보면 그 정도 올라갔을 때 분담금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맞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33평, 34평인데 네. 지금 공사비가 우리가 앞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네. 지금 3호도 720, 그죠? 730만 원대 공사비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3호를 착공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며칠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80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예상한 추정으로는. 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볼 때 만약에 34평이면은 내가 공사비 분담은 거진 57, 8평 정도까지 공사비를 분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자, 34평을 공사를 하는데, 네, 34평을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으로 오르는데 왜 50평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올랐으면 100만 원 올랐으면 34 곱하기 100이 돼야죠. 네, 50 곱하기 100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만의 계산법 아니요. 본인만의 계산 본인의 계산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죠. 좀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다른 현장에도 보면 다른 현장에도 준다고 했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나와서 준다고 그런 거야? 잠시만요. 예. 2억 3천 주고 32평 준다고 했을 때는 무슨 계산법으로 그렇게 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잠시만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시는 분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담금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추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때 잠시만요. 죄송한데 조금 얘기를 들으실 때는 질문하셨으면 좀 들어주세요. 듣고 나서 얘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괜히 중간에 자꾸 사설이 끼면 말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좀 듣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발언을 하실 때 꼭 누구이신지 얘기를 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 분담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해놓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
얼마의 분양이 될 거냐, 거기에 조합 분양가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예상 추정 분양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일반 분양가도 조합 분양가라는 게 공사비라는 게 이게 다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여기 와서 정확하게 다음번에 30평이신 분이 30평 가실 때 분양금 얼마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하면 사기꾼입니다. 신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뭐 아니 갑자기 막 과천처럼 저기 일반 분양가 확 올라가고 분양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냥 저희 적은 의견은 최대한 만약에 가치가 높아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사업이라는 건 최대한 빨리 가야지 빨리 갈수록 조합원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아까 질문에는 그 정도로 답으로서 끝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다고만 하고 이제 그냥 다른 분의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만 저기 제가 지금 저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못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그럼 조금 더 추가 성함을 좀 얘기해 네, 주시죠. 삼동천사로 박영만입니다. 네. 예. 어떻든 간에 현상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조합내집본부가 이끌어 나가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사실 지금 전산의 부장님도 부장님 어디가 전산에서도 잘 모를 거고, 저는 주성에 주성이 네, 주성에서도 모를 거고 우리도 사실 잘 몰라요. 또 경기가 어떻게 돼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경제 분위기라든지 건설 분위기라든지 모든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분담금이 이웃에 지금 사무 개발이 사무라든지 다른 데 재건축한 데를 볼 때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높은 분담금으로 1대1도 아니고 줄여서 가는데도 그만큼 분담금이 4억씩 올라와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조합원으로서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오늘 아까 좀 조합의 한간에 이야기되는 사항으로서는 과연 평대 배정을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제가 30평인데 살아요. 30평이면 내가 30평 신청하면은 내가 신청해서 내가 입주될 수 있는 그런 배치인가 우리가 정비계획상 배치나 건축 심의나 그런 요구되는 평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또 제대 건립 계획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계획 때 이루어지는 통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이 될 수 있는 평대 세대수의 건립 계획을 넣어달라 하는 이야기가 주 요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좀 늦게 오셨죠? 예, 좀 늦게. 네,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벌써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 들으셨고 납득을 하셨고, 자,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린다면,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30평대를 더 많이 늘렸고요. 네. 늘린 상태로 저희가 지금 현재 1283세대는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30평대는 638세대고요. 40평대는 314세대, 그리고 50평은 176세대. 네. 분담금을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담금은요, 내가 어디를 가고 이게 다 정해져야지. 누구 한 명이 다 똑같이 저희가 그냥 30평대만 다 만들어서 다 똑같은 평대 30평대 가면 바로 추정 분담금 나옵니다. 근데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큰 평수 사시는 분이 나는 이제 뭐 밑에 자식들도 다 보내고 둘이 사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큰 데 갈 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는 답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 분양이 없는 그 용산의 첼리투스라고 들어보셨죠? 거기가 일반 분양이 몇 개 없습니다. 왜? 거기 1대1이었으니까요.
아예 짓는 게 기존 세대수의 1대1로 지었어요. 근데 분담금이 거기가 물론 그때 당시 공사비가 좀 쌌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7억 8천에 분담금이 났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대1로 짓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일반 분양까지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뭐 제가 뭐 오다가도 오늘 제가 여기 자주 오진 않지만 오늘 뭐 이렇게 오다가 들었는데 뭐 아니 뭐 아파트 들어갔는데 분담금이 8억이래 10억이래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20평 사시던 분이 50평 가면 나올 수 있겠죠. 왜? 이게 분담금이 아니에요. 내가 30평대 살고 있을 때 내가 34평을 가면 내 평은 남의 걸 사오는 겁니다. 이거는 추가 분양이에요. 추가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분담금이기 때문에 내가 분담금이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또 네. 전 이동국 지역 강영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34평이 638세대 이렇게 있죠. 네. 이 수치는 25평이 많아야 되잖아요. 26평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단지에 50평, 43평 사시는 분들이 자녀분 다 출가시키고 내려온다고 하면 26평을 확률이 따로 높아요. 그래서 저 수치는 전혀 뒤집어질 것이다.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씩만. 지금에 대해서는. 현산에서 얘기를 현산 직원이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나는 저 현산에서 태도를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사비 뭐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700, 800 난 못 올려요. 내 배대 칼 들고 들어와도 못 올려줍니다. 현산이. 왜냐? 무슨 명목으로 올려달라느냐. 우리한테 대물변제한다는 걸 그 약속을 안 지켜 지금 부동산이 꼴난 거야. 여기는 시세 반영을 못해. 재건축을 한다 해도 대물변제 안 한다는 게 입소문이 나는 거야. 약을 쏘갖고 나가. 그 대물변제 못하지. 두 번째는 7천만 원 환급은 그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약속을 어긴 회사가 무슨 도덕적이지 못한 회사가 자기네가 수익 딸 때는 그렇게 사정했는데 지금에서 공사비 인상 너무 못해요. 본사에 가서 한말을 들고 다 때려부실 일이지 공사비 인상 못해준다. 현상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인상하고 싶으면 미리 얘기해. 우리 그러면 중단이야. 아이고 혼자만 하세요. 혼자 못해. 공사비 인상 못해주는 거야. 가계대로 하는 게 가계대로. 가계에게 명시돼요. 물가 인상을 보여야 돼. 그거 무슨 말이에요? 혼자만 하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아까 계속 들으셨잖아요. 저분이 아까 이 평행에 대해서 이거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들으셨죠? 예. 거기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대가 아니라 그냥 저도 이제 주성이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기간이 늘어지면 저희도 이거 변경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물가 상승률로 반응을 할 것이고요. 예, 그거는 업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공사비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전국에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는 뭐 자재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만 시간 진짜 올라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명시가 돼 있고 만약에 안 올려주면 다른 업체가 와서 그 가격에 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공사비가 뭐 500만 원이다. 근데 현상에서 뭐 니네 올리지 말고 나가. 그래서 500만 원에 다른 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타협을 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협의점을 찾아서 조합원들한테 무리가 안 되게끔 진행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도 반영이 일반 분양가도 반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논하려면 아까 여기 보셨듯이 사업시행위가 나고 나서 논해도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사업 시기가 잠시만요. 네.
저는 현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그 사업 시행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현산에서 원래 제시했던 강도가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설계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대로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 확정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판단은 지금 협신위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조합원님. 지금 그거 지금 뭐 지금 그래서 변경 정도가 어느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냥 필요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거를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설계 변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설계 변경 진행 중이잖아요. 나중에 건축 시설이 어떻게 바뀔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사업시행인가가 끝나고 그 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논의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잠시만요. 여기 답변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공사랑 가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확정이 돼야지 동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물량이라든지 그때 공사비를 그때 이제 공사비라든지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현재 가계약한 금액과 동일한 비슷한 정도로 맞춰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서 오른 부분들만 아마 올려서 이제 공사가 비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이쪽 정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대선부장님하고 조합장님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시 평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 건축심이 가겠다는 결국은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평대 조사를 전에 열심히 다 조합원이 전조합원이 참여를 안 했어요. 프로테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결국은 저기 잠시만요. 저거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은 본인의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질의를 하시라고 지금 질의를 하시라고 하시는 거지 본인 얘기하시라고 지금 여기 계시는 거니까 본인 얘기를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질의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질의를 지금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50대 이상의 176세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세대 계획을. 네. 네? 그러면은 저 계획은 종전에 이루어지는 이제 교육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고 그때는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재차 조사를 하면은 저기서 조합원이 원하는 평대 위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양을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평대 위주로 변경을 조원님 해야 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조금만 질문 그만해. 잠깐 주장에서는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가 이 평역 때 변경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잠깐만. 그 얘기는 그만해 주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잠깐만 들어보세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시라고. 그다음에 예. 이 세대를 가지고 1280몇 세대를 가지고 지금 배치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경감축과 동경축을 정리를 했잖아요. 접수를 했잖아요. 만약에 세대가 늘어나면은 그 경감 동경축은 다시 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높이 계획도 다시 딱 정리가 돼야 되고 어쨌든 배치 계획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치도를 보면은 아침에 한 1시간 반 때 일조 들어오는 거 결국은 큰 평형대도 지금 햇빛이 한 2시간 정도 들어와가지고 사실 나중에 가서 팔아먹지 못할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을 어쨌든 배치계 정리를 하면서 요번에 176세에 대한 50평대 이상도 한번 그 시공사와 한번 협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평형대로서 좀 더 늘려서 가자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조합원님, 그거는 지금 그 얘기는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요청을 하실 때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따로 오셔서 조합에 얘기를 하셔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달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합원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그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조합에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서류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네. 하는데요. 아까 사업 시행 인가가비가 나야지 네. 그 이제 분담금도 나오고 정확하게 계산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평형 조절이 된다면 네. 다시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하는 데까지 어느 단계까지 다시 갔다가 이 단계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서 결정을 하고 뭐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변경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갈지도 있어요.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간다라고 하면 땅까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앞에까지 그럴 일은 없겠죠. 만약에 그 단계로 간다면 단순히 얼마나 평형 걸리나요? 때만 이렇게 바뀐다 네. 하면 여기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은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2주 철거 기간에 충분히 통상적으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정해서 가는데 지금 아까 저번에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20평대를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근데 20평대를 뭐 2,000세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세대, 뭐 많아야 150세대 정도 늘리는 평형대 조정을 하고 일부 배치 변경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 그 단계마다 얼마나 변경됐는지에 따라서 심의를 다시 받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거나 하는 건데 심의 사업시행인가는 1년 이내에서 끝나니까 요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아예 사업을 다시 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좀 할 수도 있죠. 경비한 변경 범위에 대해서는 경감대회나 유동부가 정기에서 뭔가 조직을 잠시만요. 저기 정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하실 때 좀 손을 들고 미리 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회를 저희가 설명회를 해드리는 장지, 네, 잠시만요. 조금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다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라든지 변경의 사항이 있어요. 그게 경미하냐 아니면 중대하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경량 변경 같은 경우는 2주 철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시간 소비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건 어느 부분이 경미한 그러니까 부분이? 경미하다는 거는 뭐 10% 이상, 10% 이하 이 정도에서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대수 변경 네. 30%까지. 네, 전체 세대수의 30% 범위 이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도 내에서 진행을 하면 아마 나중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안쪽에서 아마 설계 쪽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제일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아마 저희한테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본 뜻을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기초적인 설문조사가 충분하게 조합원들이 숙지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단계에 가서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만약에 이 변화가 커지면 이게 어디서부터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가서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걸 다시 받아서 지금 시간 이제 우리 뭐 철거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조합원들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데 물론 감정가, 공사비, 결정돼야 분담금이 계산이 되죠.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업이라는 거는 왜 설문조사를 하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지 앞날을 모른다고 해서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속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해가는 거지. 아니 지금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조합원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76%가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본인들도 대충은 어느 정도 알아요. 조합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아 나는 이 아파트를 재입주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보완 설명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질의하는 자리지 본인의 주관적인 얘기를 전달하실 거면 카페에 글로 남겨주시든가 조합에 서류로 작성하셔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뢰가 없으면 말씀하신 거 우리는 처음 나왔으니까 창고로 들어가지고 지식을 쌓아내는 좋다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시간이 뭐 저희가 뭐 2시간, 3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설명에 대해서 질의만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네.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질의는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질의합니다. 근데 지금 잠시만요. 네, 질의를 지금 제가 계속 받아들이는데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조합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주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실 거면 카페에 올려셨을 때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혼자서 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바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설계도 법의 한도 내에서 짓는 거고 그림을 그게 되는 거고 저희도 법의 한도 내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질의 좀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조합장님이나 임원분들이나 여러분과 똑같은 조합원일 뿐이에요. 똑같은 조합원. 공격 대상이 아니고요.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조합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소통을 하고 같은 조합원으로서 소통을 해주셔야지. 조합원들 이야기할 수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거는 예, 조합에 많이 놀러 오셔서 많이 얘기 나누십시오. 카페에도 많이 해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시간 안에서 질문 딱 여기만 받고 좀 끝내도 될까요? 대화를 경우에 본인 따라 마음대로 하네.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현재 본인 마음대로 하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제가 질문 받을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분명히 오늘은 설명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자유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비계 결정할 때의 결과 경축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접수할 때 40m 경관축하고 통경축 40m, 20m 통경축, 20m 통경축 4개 축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걸 제시해가지고 정비계 결정을 할 때 접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자, 요번에 도시계획위원실에서 부결이 됐어요. 지금 현재 아까 1200 몇 세대를 가지고 이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배치에 의해서 경관 공경축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현상에서 제시된 뭐 6호, 뭐 7호 해가지고 60m가 넘어 70m예요. 자,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높이 계획이 36층에서 뭐 지금 몇 층 될지도 몰라요. 네? 떨어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이 배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관악산 경관축하고 통경축은 바뀌어야 되겠죠. 배치하다 보면 이 경관이나 통경축이 건드러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경관 전개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럼 저 경관시에서 그렇지. 그래서 경관시에서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높이 계획을 일단 그거는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통경축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초 2020년도 정비계획 변경, 정비계획 최초 모집 났을 때 설정된 통경축은 20m 설정이 됐습니다. 20m. 저희가 제출할 때도 아니 그렇게까지면 그거에 준해서 했는데 좀 사회자분도 톤을 좀 높여요.
뭐 속삭이듯이 연애하듯이 안 돼. 그 둘이 안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떠들고 지금 두 개다 또 뒤에서 떠들지 못하게 하시고 턱을 좀 높여요. 지금 경청하고 있는 지금 저런 얘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말을 하니까 목청이 안 터져서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게 통경축을 말씀하셨고요. 통경축이 20m 설정이 돼 있는데 20m로 단지 가운데 공원 쪽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접수할 때 저희가 좀 넓혀서 제출을 했습니다. 30m 정도로. 그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영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몇 메다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을 받지 않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통경축은 20m 그대로 유효하고요. 만약에 변경을 이제 해서 배치안을 좀 다시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인허가의 경관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건데 안양시는 경관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요. 그냥 경관심의를 받는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또 경관만 또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네 저게 뭐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뀌게 되더라도 통경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지금 이제 경관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배치안이 변경되고 통경축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다시 경관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이거는 산업상에서 수준을 못하게 하는 경관축이에요. 경관축이고 여기 다락치라는 통경축인데 20m에 대한 거는 옛날에 20m 폭을 주식에서 정해놓은 거는 지금 이번 접수한테도 그대로예요. 근데 왜 40m로 좀 더 넓혔느냐? 그러니까 20m, 40m 넓힌 게 아니고 20m는 유지하는데 배치를 40m까지 벌려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당초에 20m 배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동들이 이 근접에 있는 거는 낮춰라. 이 경관축에 있는 거는 낮춰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M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적게 이제 지금 좁혀 들어가니까 M자를 유지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벌릴게. 그래가지고 40m 폭원의 넓이에 오픈을 주고 경관축에 대한 경관에 대한 폭은 건축지상의 건축이 안 되는 거는 20m를 결정된 거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평대 조사를 해서 세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1조 안 들어오는 거 배치를 제대로 하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저 M자 이야기가 지금 요번에 또 나오듯이 저번에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 선에서 경관계획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못 건드려. 다시 이거 반영해와. 혹은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경관계획에서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 자체를 가지고 벌써 경관심의에서부터 뭔가 댓글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게 경관심의만 받아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이게 정비계획부터 시작해서 이 정비계획이 안양시는 경관위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까지 같이 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경관위원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평대 조사를 해가 선호도 조사해가지고 다시 가려 그러면은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시 정비계획 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명쾌한 답을 주셔야지 그냥 대충 허락이 건강 그런 답을 주면 안 돼요. 수천마을에 바로 우리 옆인데 수천마을은 통경축이 없어요. 왜 여기만 통경축 20m, 30m 얘기하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통경축이 없다고 옆 잠시만요.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통경축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양호동인건축이랑 도시계획 업체가 이제 안양시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정비계획 병행에 반영을 해서 진행해야지 건축심의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나가는 거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5월 2일 날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변경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가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 자료를 보시면 5월 2일 날 저희가 분명히 이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빠져요. 지금 서로 아니 이게 더 이상 아니 이거 이야기가 하는데 지금 나오셔서 이야기하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빠지세요. 많이 저희 답변사항 제가 경관 저희가 이제 30만 달로 제출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배치안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출이 된 건데 그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 했을 때 경관 시비를 다시 받냐 그 질문이신 거잖아요.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설계가 진행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를 다시 뭐 당장이라도 이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을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도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또 몇 달씩 가잖아요. 근데 설문조사 할 때마다 설계안을 계속 바꾸실 건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소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빨리 일단 진행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세대에 육박하시는 이분들의 의견을 똑같이 맞춰서 개인집 짓듯이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재건축에서는 그거는 전체 총의를 모아서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그런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매번 2달마다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설계 못하고 사업 인허가 진행 못합니다. 그냥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변경에 대해서 저한테 확답을 변경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저기 도시인 줄 알았어요. 설계가 그러면 설계가 답을 못해요. 그 도시는 아니고 어쨌든 설계는 저희가 책임지고 할 거니까 최대한 저기까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이제 크게 인허가상의 제약 없이 진행을 하려고 저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변경 안 되고 쭉 가서 별처분까지 가고 중공까지 쭉 가서 빨리 입주하시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그게 제일 원하는 반대. 매번 바꿔야 될 사양이 생기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아니고, 바꾼다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얘기해서 협의해서 경관시비 안 받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좀 하고, 또 사정도 좀 해보고 법적으로 근거도 들이밀고 하면서 계속 시랑 협의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저분님한테 경관시비 안 받습니다 라고 해서 건축이시니까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우리 지금 배치해서 어쨌든 우리는 현상 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마다 쳐다 보니까 사실 큰 평양대가 동양에 1시간 반, 2시간밖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어떤 거는 지금 한 줄 한 35세대 쭉쭉 줄 몇 개 라인들이 진짜 좋은 일종 안 돼요. 요즘 조합원들이 아니 일반 분양자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러면은 결국은 평양에 대한 배치에 대한 동타입에 대한 걸 풀어야 돼요.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님처럼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 현재 상태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좀 변경이 됐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심의위원들이나 교수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고쳐봐라. 심의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저번님이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이시면 교수님 딱 짚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빨리 날려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계에 오셔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싶으신데 이거 하다가 이제 또 가는 건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어느 정도 뭐만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별로 얘기 안 해요. 저희도 충분히 좀잘좀 배치라든지 훈련 뭐라든지 일조라든지 좀 해주시고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설계를 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성에서 이제 정비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안양 토박입니다. 저 안양 출신이고요. 안양에 상급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제가 다른 현장에 주성에 다른 현장에 담당을 하고 있지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도와주러 올 거고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조합원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대형에서 빨리 뽑아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여러분들한테 이익인 거지 지금처럼 서로 싸우시면 답이 없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조합장님께서 인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몇 분이 중심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그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열의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수 그 질문을 안 하시고 들으셨던 여러분들도 질문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합에서 충분하게 경청을 해야 하는 거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건 조합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고 조합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논의하시고 논쟁하시고 언쟁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저희 조합이 못 가도록 막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막지는 말아주십시오.